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시장만 좀 빼고 다른 나라 시장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,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안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이 무려 1.59%, 코스피가 0.69%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,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썩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. 사실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하는 랠리가 좀 펼쳐졌던 게 예년 그 전년도도 그랬고요. 이렇게 보통 비슷한 흐름이었었는데 올해는 썩 그 재미있는 흐름이 아니어서 그동안에 워낙에 좀 달려왔던 피로감도 있고 오미크론발 이 코로나 이슈가 더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각 주체들의 강한 매수세보다는 12월은 좀 넘기고 1월달이 돼서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요. 해서 현재 구독자분들 중에서 좋은 종목을 잘 잡고 계셔서 개별 종목 장세는 명확하게 따져보면 그건 아니지만 어떤 개별 종목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이고요. 그게 아닌 분들은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일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현재 유럽 시장은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좀 많이 흐름이 괜찮은 상태인 것 같고요. 오늘 아시아 시장,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전부 플러스였습니다. 플러스였습니다만은 그만큼 와닿는 좀 체감은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요.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워낙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종 커뮤니티에 카카오톡,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사 공유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하니까요. 아마 이게 개인들의 최근에 그 코스닥의 그 한 1.7조 정도 되는 매도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? 아마 아시는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주주 요건 회피 심리가 커졌다 이렇게 좀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마이너스인 분들한테 매기는 건 아니고요.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 수익분에 대한 것들인데 과연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대주주들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비중 높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이런 매도세가 상당히 좀 이어지면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. 배당락을 피하기 위한 매도세도 역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겹치면서 주식 최근에 어쨌든 시장은 조금은 상승을 하지만은 개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일부터 해서 6일간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졌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의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. 맞고 현재 이런 순매수로 따져봤을 때는 계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닥 그죠? 계속 사 모으고 있고 거래소도 6거래일째 계속 또 사 모으고 있고 그죠? 외국인도 보면 개인이 파는 틈을 타가지고 물량들을 계속 지금 순매수로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오롯이 개인만 또 매도를 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시장 자체는 강한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이런 반짝 상승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코스피 3000, 코스닥 1000 이거를 지금 이 외인과 기관이 캐리하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. 그야말로 멱살 잡아서 지금 간신히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연말까지는 며칠 안 남았잖아요. 그죠? 한 이틀, 3일 이 정도 남았는데 요런 흐름이 외국인들이 요런 좀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온 이 3000과 1000포인트에서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준다면 1월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연초 산타랠리, 연초랠리 이런
흐름이 좀 강하게 폭발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가줄 수도 있는, 단기적으로요. 그런 좀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코스닥이 한 3050포인트, 3050포인트 정도를 돌파하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그래도 한 1050포인트는 가야 되겠죠. 거길 돌파해 준다면, 지난번 올해 이제 7, 8월에 좀 괜찮은 상승장의 꼭지쯤에까지 1060포인트까지도 한번 코스닥은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, 코스피는 3300포인트의 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어쨌든 뭐 305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최소한 3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까지는 한번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그 흐름에 이렇게 뭐랄까요, 편승해서 같이 좀 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.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을 보여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외를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, 올해 이제 뭐 이 아이디를 워낙에 오래 말씀드렸고, 두산중공업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, 어느 정도 이 두산중공업은 한 18,000원, 19,000원에는 확실히 좀 바닥을 잡는 느낌이 드네요. 오늘도 한 2.98%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정확하게 좀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 시그널을 좀 나와주면서 과매도권에서 사실상의 바닥을 좀 다시 한번 잡아주는 느낌이 좀 나와줬고요. 보면 이제 순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모아가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사모펀드, 뭐 금융투자 이렇게 이런 주체들이 쭉 사면서 기관도 오늘 순매수 금액만 145억 샀어요. 145억. 외국인은 127억 샀고요. 거의 뭐 한 5거래일 뭐 이 정도, 좀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다. 개인들은 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질려서 지금 다 털 때 외국인들은 좀 모아가고, 기관들도 서서히 좀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강하게 좀 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이죠. 한전, KPS 좀 약하죠. 최근에 흐름은 한전 기술 흐름, 이렇게 좀 괜찮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,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예전에 올해 뭐 한 3만원까지 찍고 쭉 밀리면서 이거 언제 또 가겠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충분히 지금 이 뭐랄까요, 흐름이 좋게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, 실제로 이제 진짜 싸움은 내년에 이제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고,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한 부분들이나 내년 초든 뭐 언제가 됐든 대형 원전 수주, 뭐 팀 코리아의 수주,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워낙에 뭐 이슈가 많아서 그런 쪽에서 한번 또 좋은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최근에 원전 관련한 기사들을 한번 제가 엔사 포털 사이트 조회를 해보니 뭐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있고요. 핵 연료봉 원전 내 보관을 반발한다. 위험하니까요. 그런데 또 전 세계적인 부분들은 유럽 원전 회귀 움직임, 기후 대책, 에너지 안보의 영향이다. 그죠? 김부겸 총리님 사진이 나와 있는데, 탈원전 기조에도 원전 기술 자체는 발전을 해야 된다. 그죠? 어찌 보면 이 원전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탈원전을 뭐 천명을 했습니다만,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말기가 되면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 전에 이런 원전에 대한 이슈화가 올해 한 중반쯤에 뭐 탈탄소, 탄소제로, 넷제로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, 다시 탈원전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, 앞으로의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탈원전보다는 원전을 오히려
확대시키고, 그 확대시키는 게 예전과 같은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위주의 어떤 개발과 그 상용화에 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. 그래서 뭐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수력원자력뿐만 아니라 미국 뭐 누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회사들과도 상당히 좀 공조를 하면서 각종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고, 그죠? 이때 이렇게 한번 유증 이슈로 밀렸었죠, 그죠? 유상증자 이슈로 좀 밀려버리면서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긴 했습니다만, 이내 전 충분히 바닥을 좀 잡고 어쨌든 유상증자로 받아낸 금액으로 뭐 아주 안 좋은 것들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. 그 뭐 어쨌든 뭐 재무적인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게 가장 컸습니다만,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두산 발목을 잡았었던 이 채무 관련된 이슈도 금방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요.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이 두산중공업은 현재는 무겁다, 그리고 잘 가야 뭐 2만원 중반 아니겠냐 했던 종목, 충분히 그렇게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이지만은 충분히 저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상당히 좀 효자 종목으로 5만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뭐 한 이 정도 한 19,000원, 18,000원 정도에는 무조건 좀 담아서 수량을 늘려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 생각이 되고, 1차적으로는 22,000원, 3,000원 정도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2차적으로는 한 27,000원에서 3만원까지 볼 수 있는, 그죠? 그 이후에는 뭐 판단할 수가 없겠죠. 그 정도까지 1차적인 방어선, 2차적인 방어선, 이 두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니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. 뭐 여전히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. 계속적으로 좀 리뷰하면서 두산중공업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산중공업 말고도 사실은 이우비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, 우선주이기도 하고 수급이 워낙에 빠져있고 지금 물량이 완전히 지금 그 거래량이 죽어있는 상태라서 툭 한번 건드리면 빵 터질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10만원 초반까지 빠져있는데, 한번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코로나 정말 심합니다. 뭐 맹추위에 코로나까지 있으면서 많이 구독자분들 힘드실 텐데요. 연말에 뭐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따뜻하게 보내시겠습니다만, 그렇지 못한 분들이시라도 이제 2022년이 시작됩니다. 연초부터 한번 달릴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잘 기대하고 버티시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. 네,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